감사가 10시부터 시작입니다 하여 우리 공공수노조 서울지역본부 산하조직 중에 교통위원회와 연관된 조직들 그리고 그 공공교통 네트워크가 함께 오늘 기자회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언자분들 다 오셨는지 확인되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기자회견 참석하러 오신 분들은 여기 뒤편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오시는 기자분들은 우리 9호선 지부의 강윤 사무장님께 자료 두고 받아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자료가 총 두 종이 나가고 있는데요. 보도자료하고 공공교통 네트워크에서 나간 엑시트 앞둔 서울시 사모펀드 버스 공공인수가 대안이다라는 그 정책 제안서 두 구가 있습니다. 근데 분량이 많아서 일단 참석자들에게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시고 기자분들한테는 그 정책 제안서까지 같이 좀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기본적으로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들 또한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교통정책이 수립되고 개선이 될 때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특히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이에 대해서 전혀 목소리를 묵살하였고 이에 대해서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철저한 좀 감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오늘 그 서울시 교통정책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 행정감사에 대한 기자회견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기자분들도 사진 찍으셔야 되니까는 구호를 하나 정도만 외치고 기자회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외치실 때는 맨 마지막 단어만 3번 외치고 투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마지막 단어만 3번 외치고 투쟁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사실 서울시 교통정책의 빵점이라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점짜리 교통정책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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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네, 그러면은 바로 기자회견 여는 발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는 발언은 오늘 그 공동주최 단위입니다. 공공수노조 서울지역본부 이현미 본부장님 모시고 여는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문은 네, 저희 지금 보도자료에 넣었으니까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공수노조 서울본부 본부장 이현미입니다. 서울시 대중교통은 기업의 이익이나 정치적 논리에 좌우되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서울 시민들은 여전히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민의 발, 대중교통,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얼마나 보장하고 있습니까? 지하철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버스 노선을 줄여들며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의 혼잡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안기고 있고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도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의 교통정책은 시민들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공교통 정책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 정책은 예산 절감과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안전은 소홀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인력 감축과 예산 삭감으로 인해 서울교통공사의 안전사고는 잦아지고 있으며 최근 노동자들이 산재로 목숨을 잃는 일도 발생하여 노동자 시민들에게 큰 불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화와 무인화 추진은 현장 안전을 확보하기보다는 비용 절감에 치중하여 결국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정책 방향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요구합니다. 최근 지하철 고장과 같은 안전사고는 서울시의 안전 불감증을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서울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교통 문제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통위원회는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행정감사 자리를 통해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진정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정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노동 현장은 얼마나 안전한지를 철저히 따져볼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진정한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교통위원회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서울시의 부실한 교통정책을 철저히 감사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는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투쟁! 네, 힘찬 여는 발언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수석부위원장이신 배상조 수석부위원장님 발언이 있겠는데요. 앞에서 지금 서울교통공사 노조에서 선전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대체 서울교통공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물으면은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너무 사안도 많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음을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배상조 수석부위원장님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배상조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서울시 행감이라고 해서 봤더니 교통공사 노동조합에서 지금 현재 선전대회를 하고 있는데 주로 요구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훈의 서울시가 재탕된 이후로 서울교통공사는 노사가 이뤄온 십수년의 간행도 부정당하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17,000 조직의 문화도 어디로 갈지 모른 채 조직 문화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결국 1,000만 시민의 발인 지하철에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더불어 계속되는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인한 서울 지하철은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과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는 오랜 기간 노사 문화로 정착돼 정당한 조합활동에 타임오프 부정사용이라는 올가미를 뒤집어 씌워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집단해고를 기획 단행하고
공사의 외압을 행사해 초유의 재탕해고 사태를 초래하였고 결국 한 사람의 남편이었고 두 아이의 아버지였던 해고 노동자의 고귀한 목숨까지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예민한 채 경영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무리한 인력 감축과 구조조정으로 인해 현장 안전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온몸으로 지하철 현장을 책임져왔던 노동자들로 하여금 혈액암 집단 발병과 감전에 의한 산재 사망 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현장이 이렇게 위험천만한데 전국의 지하철 중 가장 혼잡한 서울 2호선의 승무 방식을 2인 승무에서 1인 승무로 바꾸겠다는 계획은 오세훈과 백호가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지 증명하는 것입니다. 비과학적인 것을 넘어서 정치적 목적에 의한 무모한 정책을 강행함에 따라 안타까운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산하 지하철 최저근무위원회 활동 결과와 공고에 배치되는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송중기 감사의 법인카드 부정 사정이 드러났고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공사 비너드 직원들의 사기는 곤도박질 쳤고 공사 명예를 실추시켰지만 오세훈은 자격미달 송중기를 처벌하기보다 시간 벌기와 봐주기 뿐입니다. 아울러 공사에서 추진되었던 굵직한 사업과 용역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끊이지 않는 비리 의혹으로 수차례 압수수색이 있었고 관계기관의 수사와 조사가 되고 있지만 서울시와 공사는 송방의 처벌로 눈 가리고 앙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천만 서울 시민의 선택을 받은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양파껍질 같은 수많은 의혹에 대해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고 시민들에게 보고하기 바랍니다. 특히 시의회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자신들과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하는 오세훈 시장의 시정을 본질을 파헤치는 일,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감춰진 진실을 규명하는 일, 그래서 천만 시민과 노동자들을 위한 서울시정으로 되돌려 놓는 일, 그 일을 거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결국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투쟁하는 노동조합답게 시민과 함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수한 의혹을 낱낱이 밝혀 나갈 것입니다. 투쟁! 역시 그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메트로 9호선 부문에도 지금 1인 근무, 그 다음에 살인적인 연속 야간 근무, 안전인력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김성민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 9호선 지부 지부장님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메트로 9호선 지부 지부장 김성민입니다. 서울시는 기존까지 9호선 2, 3단계 구간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나 23년 10월부터 높은 공익성이 요구되는 대중교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이유로 그 방식을 공공위탁으로 전환하고 서울교통공사의 운영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9호선 2, 3단계는 개통 이래 이 구간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직종별 얼마의 인원이 필요한지 조직진단을 전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주먹구구식 인력 운영에 대해 시의회 지적이 나왔고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예산을 받아 9호선 2, 3단계에 대한 적정 인력 산정 연구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단 결과 9호선 2, 3단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196명의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그동안 9호선 2, 3단계가 최저 인력으로 위험하게 운영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영무원들은 만성적인 1인 근무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난동자가 있을 때 홀로 대처해야 하고, 기관사들은 연장 근무에 시달려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로 열차 운전을 합니다. 기술 직원들은 인력 부족으로 업무 과중이 이루어지다 보니 제한된 시간에 쫓기듯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위태롭고 아슬아슬하게 9호선 2, 3단계는 9년을 버텨왔습니다.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9호선 직원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높은 업무 강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폐사와 이직으로 이어지며 남은 직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숙련도와 전문성이 중요한 지하철 안전 인력이 유출되며 안전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노후화되고 있어서 장애 발생은 빈번해지고 9호선 혼잡도 하나 정책으로 이용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중대재해 발생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는 9호선 2, 3단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는 모든 사업장에서 공통점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 컨설팅사의 발췌문 한 문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조건이 보장되어야 이용객과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임. 서울시는 운영비 절감과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 사이에서 저울질을 멈추고 안전한 9호선을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원청인 서울시에게 9호선 안전 인력을 확충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서울시는 조직진단 결과 수용하고 9호선 2, 3단계 안전 인력 충원하라! 고용과 안전을 위협하는 철도 지하철 민영화 및 위탁 확대 정책을 철폐하라! 네, 다음으로는 오세훈 시장이 얼마 전에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을 맞이해서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일에 기자 브리핑이 있었고요. 기자분들도 질문을 하기는 했지만 저희는 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서울시의 혁신 방안은 전혀 혁신하지 못하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차재만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 지부장님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장 차재만입니다. 얼마 전 있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내버스 혁신 방안이라는 내용은 저희들의 기대를 또 저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참 지겹습니다. 이들의 이 어처구니없는 이런 논리와 주장에 대해서 언제까지 시민들이 우롱당하고 혈세로 그들의 부를 축적하는 이런 과정들을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되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개편 방안은 사업주를 위한 개편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는 준공영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재정, 공공성 서비스의 3대 분야에 대한 혁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요지는 이러합니다. 사업조합 측과 서울시가 확정한 표준 운송가표에 따라 가동비, 보유비로 구분하여 시내버스 운송 수지 적자분 전액을 시가 보존하던 사후정산 방식을 미리 정산한 상한선 내에서 보존하는 사전 확정제로 재정지원 구조를 개선하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준공영제 취지를 존중하는 건전한 민간 자본만이 버스업계에 진입하도록 하며, 또한 대중교통에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버스 노선도 이용자 중심으로 2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는 것이 핵심의 요지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자아자찬하는 서울시내버스 운영 방식과 개선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시민의 열쇠로 세계 최고 수준의 사업자 퍼주기 운영 방식을 더욱 발전, 개선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합니다. 우선 사후정산 방식을 미리 정한 상한선 내에서 보존하는 사전 확정제로 전환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인건비와 연료비의 경우 망했어도 모두 실비로 보존해주는 방식이기에 사업주의 자발적 비용 절감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기존 실비정산 방식으로 보존하던 운전직 인건비, 연료비 등을 표준 정산제로 전환하여 사전 확정제를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주장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현재 운송원가 보존 방식은 표준 운송원가상 가동비에 포함된 운전직 인건비, 연료비, 타이어비 등은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사후 검증하여 보존하며 그 외 보유비에 포함되는 항목은 버스 대당 책정된 표준 운송원가를 아무런 검증 없이 전액 보존하는 방식입니다. 이렇듯 표준 운송원가는 운행 차량에 지연되는 가동비는 실제 지출된 실비를 사후 검증하여 한 번에서 보존되고 있어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표준 정상 방식은 보유 대수 또는 운행 거리에 따라 표준 금액을 보존하는 방식이기에 항목별 지출 비용 등을 검증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속력 없는 허점을 악용해 관리직, 정비직 인건비 전형은 물론 식사질 저하, 무분별한 재생구속 사용, 임원 인건비 중복 과다 지급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정비직 인건비 전형과 무분별한 재생구속 사용 등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항임에도 표준 금액으로 보존하는 방식을 악용하는 사례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럼에도 기존의 사후 정산제가 적극적 비용 절감 요소가 부족하여 표준 운송원가의 85%를 차지하는 운정직 인건비와 연료비도 표준 정산제를 적용하여 사전 확정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인건비 전환을 통한 회사의 이익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 자본의 엄격한 진입 기준을 마련해 중고경제 취지를 존중하는 건전한 민간 자본만이 버스 업계에 진입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개가 없을 일입니다. 현재 중고경제 문제점은 공공성으로 위장한 사업지 퍼주기 정책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제도적 허점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개선에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나 제도적 보완 없이 형식적 주장만을 이관하던 서울시의 무능이 결국 기생 투기자본인 사모펀드까지 시내 혈세 삭취에 동참한 것뿐입니다. 현 버스 사업주와 사모펀드의 차이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중고경제에 포함된 사업주의 착취리그에 사모펀드가 동참한 것이기에 서울시가 주장하는 진입기준 등을 위한 단계별 가이드라인은 문제의 본질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진입기준을 통과한 사모펀드는 시민의 혈세로 배당잔치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시의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3년까지 사모펀드가 배당한 배당 금액은 600억 원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사모펀드를 끌어들일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방치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세 번째로 노선 전면 개편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혁신한다는 주장은 노선권을 사업주의 사유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비정상적 구조에서 노선 개편은 혁신이 아닌 아무런 개선책도 없는 서울시의 중고경제 20주년 혁신 내용을 포장하여 물타기로 넘어가기 위한 꼼수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한 중고경제 20주년 혁신 방안은 사업주 요구에 충실한 결과물이며 이런 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표준 단가 정산제의 확대가 핵심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익의 극대화, 관리직, 정비직 인건비 착복도 모자라 이제는 운전직 인건비와 연료비도 이윤 극대화를 위한 제도를 틀로 가두어 언제든 사업주의 이익을 위한 전형 착복이 가능하게 할 것이며 결국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구조조정을 통한 기간제, 즉 비정규 노동자를 양산하여 임금 축소를 위한 현안이 될 것입니다. 이는 2012년 한남역의 건설에서 일어났던 정비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사업주의 이익 극대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기에 이번 서울시의 중고경제 혁신 방안은 중고경제의 모순과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이 아니라 민간자본, 즉 사업주의 요구에 충실한 개선 방안입니다. 이에 서울시가 중고경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20년 된 중고경제 문제점을 냉철히 평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서울시가 내놓은 개선 방향의 근거가 되는 영국 영역 사업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이용자와 시민과 버스 노동자의 의견 수렴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 걸음이 결국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중고경제의 혁신을 위한 첫 과정이며 공공성을 확장하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네, 그 올해 말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버스에 진출해 있는 사모펀드 매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공교통 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센터장님께서 사모펀드가 내놓은 시내버스 회사 공공인수가 해법이다라는 주제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공공교통 네트워크 김상철입니다.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한강버스가 수상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안에 61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갔는데 한강버스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니까 배 두 척을 새로 만들어서 안전 관리를 계속 하겠다고 합니다. 매년 61억씩 들어갈 예정이고요.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삐그덕대는지 다시 SH공사의 출자법인인 주한강버스를 통해서 700억 이상의 대여금을 추가로 마련한다고 합니다. 자, 이 돈 얘기를 하는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버스와 같은 민영제를 공영제로 하자라고 하면 서울시는 돈이 많이 든다라고 움츠려듭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한강버스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한강버스는 공공교통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운영할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 정신이 하필이면 한강버스와 같은 생생내기용 사업에만 적용되고 버스와 지하철 같은 가장 기본적인 대중교통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 슬픈 일이죠. 그래서 저희 공공교통 네트워크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하는 근거는 국토교통부가 상반기에 내놓은 준공영제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용역 보고서, 그리고 서울시에 진출해 있는 차 파트너스가 재무적 투자자에게 제공한 투자 의향서, 그리고 해당 업체들이, 개별 업체들이 정보 공시를 하고 있는 기업 공시 자료 등을 통해 갖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 연말까지 매각이 확실시 되고 있는 차 파트너스의 한국 BRT와 동아운수의 매입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추정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값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운송 수입을 근거로 하는 보상비 기준이 있고, 또 하나는 사모펀드가 한국 BRT와 동아운수를 인수할 때 사용했던 유형자산 평가와 관련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계산을 했더니 699억 정도면은 두 개의 회사가 갖고 있는 버스 노선 전체를 인수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초기에 인수할 때의 자금이 그 정도 든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공영제로 전환했을 때 편익은 어떻게 되느냐? 그 편익은 2014년도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라는 데에서 공영제 전환의 편익을 두 가지로 계산을 했습니다. 일단은 표준 운송 원가와 계산했을 때 지금은 민간 사업자의 이윤을 보장해 주지만 공영제로 전환하게 되면 이윤을 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 적정 이윤 보장액이 남게 되는 거고요. 지금은 노선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노선 개편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장담하고 있는 2026년 노선 개편 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공영 노선이면 그 시기에 맞춰서 최적 배차가 가능할 거고, 딜로이트 회계법인은 이 최적 배차에 대한 편익을 계산했습니다. 저희가 계산해 본 결과 두 개의 운수 회사를 공영제로 전환할 경우 연간 발생하는 편익은 195억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초기에 들어가는 699억의 자산 인수 비용은 3.5년 만에 공영제 운영 편익을 통해서 상계가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초기에 700억 정도만 투자를 하면 3.5년 시장의 임기 내에 공영제 전환의 편익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돈과 관련된 편익이라면 보이지 않는 편익도 있습니다. 준공영제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믿냐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 못 믿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표준운송 원가의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버스를 운행해 본 적이 있어야 원가를 검증하죠. 근데 서울시는 버스를 운영하지 않고도 사업주가 낸 표준 정상비를 다 믿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두 개의 사모펀드 매각 법인을 서울시가 직접 인수를 해서 운영하면 사실 그거 갖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직접 버스를 굴려서 얼만큼의 비용이 드는지를 검증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공공교통 네트워크가 제안하는 것은 전체의 모든 버스를 일시에 공영제로 전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모펀드가 진입을 해서 매각을 앞두고 있는 최소한의 2개 정도의 버스 회사를 서울교통공사를 통해서 인수를 하면 우리는 준공영제 개선과 관련된 더 올바른 방식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공영제 전환의 편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실질적인 검증이 가능할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민간 사업자의 말만 듣고 운영해왔던 중공영제를 그냥 겉모습만 바꿔서 계속 운영할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모펀드가 장난감처럼 물고 있다가 뱉어내는 그 버스 회사를 공공이 인수해서 직접 운영하면서 검증할 건지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가 이 문제를 그냥 나쁜 사모펀드 문제로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서울시의 버스 행정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계기이고, 이 계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러한 사안들을 듣고 있으면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진짜 기후위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이나 할 능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서울 시민들은 희망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 시민들은 공공성을 훼손하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반대하고 기만적인 기후 동행을 넘어서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시스템 전환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모두의 교통운동본부 상현 상임활동가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우리 모두의 교통운동본부 상현 활동가입니다. 저희 운동본부는 대중교통 이용자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지지난해 말 서울시가 교통요금 인상을 발표하고 나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대체 왜 이럴까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무엇보다 서울시가 갈팡질팡 교통정책을 연이어 발표함으로써 시민들이 혼란이 너무 컸습니다. 대체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을 하고 나서 또 기후동행 카드는 왜 하는 것이며, 그리고 대중교통 운영비가 적자라면서 또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에 리버버스에 돈을 투자한다는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 엄청난 혼란을 시민들은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도 제멋대로입니다. 지난해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강행됐고, 지하철 2차 요금 인상을 두고도 이게 시기가 완전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에 한다고 했다가 또 내년으로 미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기후위기와 고물가 상황에서 세계 여러 도시들이 무상교통 내지는 무상교통에 가까운 요금 지원 정책을 펴는 것을 보고 서울시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1만원 교통패스를 기후위기 대응과 고물가 대응을 위해, 그리고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가 무색하게도 버스 산업에 개입한 사모펀드 이슈가 들려온다든지, 서울교통공사에 인력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인력 감축하고 외주화를 하겠다고 하고 또 연이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민 6,358명이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교통 공공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해서 시민참여 기본조례 법에 의거해서 자필 서명을 해서 시민 공청회를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묵살하고 지금 요금 인상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해서 기후동행 카드를 쓸 수밖에 없게 해놓고, 하지만 그 기후동행 카드의 현황을 살펴보면 매우 미비합니다. 이렇게 도심을 뒤덮어서 광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저희 운동본부와 그린피스가 수도권 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리고 서울시의회와 얼마 전에 함께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시민 10명 중 9명은 현재 기후동행 카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20명 중 1명은 이용한 경험이 있지만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쓰다가 불편한 겁니다. 기후동행 카드의 효과와 확장성이 현재 함량 미달임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서울시가 자가용 수요를 대중교통 수요로 전환하겠다고 내세우는 거의 유일한 정책이 이것임을 보면 더욱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대중교통 요금 적자를 이유로 요금 인상을 밀어붙였던 서울시가 수상교통으로 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면서 서울에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열겠다면서 출퇴근과 일상교통 실효성이 거의 없는 한강버스를 적자임에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민의 이동권 보장보다는 부대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것이 주 목적인데, 이것을 과연 대중교통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 서울시의회가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이 사업은 수요도 불확실하고 수익성 보장조차도 불투명하고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한강 한천 생태계 파괴와 이용자 안전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마치 대중교통 정책을 도박판처럼 짜고 있습니다. 되면 되고 말면 말겠다는 겁니다. 이런 정책을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교통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도 국가와 서울시가 함께 의무화한 사안이지만 지금 서울시는 도로 교통 수요를 대폭 늘 것으로 전망해서 도로 건설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같이 일관성 없는 교통정책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보를 가고 있습니다. 철도 지하화와 상부 복합 개발도 주요 핵심 정책입니다. 이는 보행자 및 대중교통 이용자 시민의 편의와 이동권을 저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서울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현재 서울의 교통정책이 과연 시민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기본 목표 충족을 최우선으로 짜여지고 있는지,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철회하거나 백지화해야 될 정책들이 무엇인지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기자회견 하느라 서 있는데 아마 한 서울시 의원분께서 이제 내연 기관차, 고급 외제차를 타고 여기 들어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중교통 정책을 짠다는 이런 상황에서 서울 시민들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서울 시민들은 단지 요금이 싸지고 편의성만 높아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 교통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제대로 된 처우 하에서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시민들과 노동자, 공공교통 운동이 함께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살펴서 서울시가 더 이상 갈팡질팡 교통정책을 펴지 않도록 꼭 좀 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 기자회견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서울메트로 9호선 지부 간부님들이 되게 많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현장에서 업무하랴 노조활동하라 되게 바쁘실 텐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특별히 좀 드리고요. 14일까지 교통위원회 행정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민주노총 공공수노조 서울지역본부와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오늘 기자회견만이 아니라 실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질의가 되고 서울시와 그다음에 해당 기관이 어떤 답변을 하는지 지켜보고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논평할 부분이나 보도자료 배포할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 2개 정도만 힘차게 외치며 기자회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노동자 목소리 묵살하는 서울시를 규탄한다. 빵점짜리 교통정책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네,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